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목만 들어도 심장이 빨리 뛰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나는 바보인 척하는 천재와 결혼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28살 평범한 여자예요. 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도시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해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그 공간이 당신의 안식처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아버지 아침을 차리고 8시 30분에 집을 나서요. 저녁엔 집으로 돌아와 밥을 하고 당신은 이 평온한 일상이 영원할 거라 믿었어요. 파도 하나 없는 잔잔한 삶. 그런데 어느 날 밤 모든 게 무너져요. 아버지가 창백한 얼굴로 당신을 부르세요. 회사 파산했어. 빚이 50억이야. 집은 담보로 잡혔고 당신이 연대 보증인이었어요. 탈출구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검은 세단이 서요. 내린 사람은 당신이 이름만 들어본 거대 재벌의 회장님이에요. 그분이 차갑게 제안하죠. 제 아들과 당신 딸이 결혼하면 빚을 모두 갚아드리죠. 당신은 받아들여요. 돈 때문이 아니라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가볍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같이 웃으면서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알려주세요. 저는 28살이고 도시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전에 일했습니다. 지금은 부유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여러분께 처음부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몰랐어요. 저는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딸로 평범하게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어요. 도서관 일은 저에게 딱 맞았어요. 책들 사이의 조용한 공간에서 평화를 느꼈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아버지 아침을 차리고 8시 30분에 집을 나서 도서관으로 갔어요. 그 루틴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3개월 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지은아,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부르셨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무겁고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아바, 거실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계셨죠? 얼굴이 창백하셨어요. 앉아. 저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말씀을 시작하시다 멈추셨어요. 그러다 깊게 숨을 들이쉬시더니 회사 파산했어. 그 한마디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파산.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키운 회사인데 아버지가 얼마나 빚이 많은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사업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냥 믿고 맡겼을 뿐이죠. 50억 원. 그 숫자가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무 커서 상상조차 안 됐어요. 하지만 아버지 얼굴을 보니 심각하다는 걸 알았어요. 집은 담보로 잡혔고 제가 연대 보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멍하니 앉아 아버지 말씀을 듣기만 했어요. 지은아, 아빠가 미안해. 그때까지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큰 빚을 진 거라는 것만. 며칠 후 집 앞에 검은 세단이 나타났어요. 내린 사람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어요. 얼굴이 날카로우면서도 엄숙했어요. 뒤에 젊은 남자가 따랐어요. 정준호 회장님 계신가요?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장 회장님, 바로 장 회장님이었어요. 제가 이름만 들어본 유명 재벌의 수장님, 왜 이런 분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하시죠. 저는 차를 타와 거실 구석에 조용히 앉았어요. 대화를 듣다 보니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아시다시피 이 빚을 현실적으로 갚을 방법이 있나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 못 하셨어요.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죠. 장 회장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어요. 제 아들과 딸이 결혼하면 빚을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 게다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과 물론 강하게 반대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눈빛에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정했어요. 할게요. 제 목소리가 상상보다 차분해서 저 자신도 놀랐어요. 장 회장님이 저를 힐끔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 우진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이해해 주시길. 그때 특별한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결혼식은 한 달 후에 치러졌어요. 작은 홀에서 간소하게. 신랑 측은 장 회장님과 몇몇 친척만, 우리 측은 아버지와 몇몇 친지뿐이었어요. 그날이 제가 신랑 장호진을 처음 본 날이었어요. 키 크고 잘생겼지만 뭔가 불편한 구석이 있었어요. 표정이 어린애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우진입니다. 오늘부터 지은 씨 남편이에요. 29살인데 저를 누나라고 불렀어요. 말투가 정말 어린애 같았어요. 그때는 그냥 순진한 사람인가 보다 했어요. 결혼식 후 장자에 인사하러 갔어요. 정말 화려한 저택이었어요. 제가 살던 작은 아파트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컸어요. 지은아, 이게 내 방이야. 우진이가 안내한 방은 상상보다 훨씬 컸어요. 침대, 옷장, 화장대 모든 게 고급스러웠어요. 하지만 왜인지 불편했어요. 우진아, 너는 어디서 자? 옆방에서 자.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서로 친하지 않아서 같은 방은 어색할 테니까 장 회장님과 셋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셋뿐이라 더 어색했어요. 지은아, 이제 가족이니 편하게 해. 장 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우진이는 계속 밥만 먹었어요. 가끔 저를 보며 웃었어요. 정말 순진해 보였어요. 그날 밤 새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루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잠들기 직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똑똑. 누가 노크했어요? 지은아? 나야? 우진이 목소리였어요. 가운을 걸치고 문을 열었어요. 뭐 가져갈게. 그런데 우진이 표정이 낮과 완전히 달랐어요. 어린애 같은 눈빛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게 느껴졌어요. 들어와도 돼. 조금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남편이니까. 우진이가 들어오더니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어땠어? 목소리가 달랐어요. 낮의 어린 말투가 아니라 진지하고 약간 엄숙했어요. 괜찮아.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우진이가 조용히 저를 빤히 봤어요. 낮과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니 제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 했어요. 지은아,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그 말을 할 때 우진이 표정에 낮의 순진함이 없었어요. 대신 깊은 의미가 담긴 미소였어요. 그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무슨 뜻이야? 곧 알게 될 거야. 우진이는 그 말만 남기고 방을 나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컸어요. 침대에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 했어요. 분명 같은 사람이지만 낮과 밤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두 사람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우진이 마지막 말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아직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제가 상상한 단순한 계약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복잡하고 낯선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창밖 달빛이 유난히 차가웠어요. 결혼 다음 날 아침이 예상보다 빨리 밝아왔어요. 낯선 방에 스며드는 햇살이 방을 비추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전날 밤 일을 떠올렸어요. 그 이상한 말투와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밤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고민했어요. 세수 후 거실로 내려가니 우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 밤과 완전히 달랐어요. 다시 그 순진하고 어린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안녕, 지은아. 우진이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밝고 명랑해서 어제 밤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안녕.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너무 달라서 정말 같은 사람인가 의심될 정도였어요. 오늘 누나랑 뭐 재밌는 거 할까? 우진이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어린아이 같았어요. 어제 밤의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우리는 따로 아침을 먹었어요. 장 회장님은 안 계셨어요. 우진이가 계속 질문을 퍼부었어요. 누나는 뭐 좋아해? 나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에이, 레고도 좋아해. 레고? 같이 이것저것 만들었어요. 성과 자동차를 만들었죠. 정말 순진했어요. 29살 남자가 레고 얘기에 그렇게 신나할 수 있다니 점점 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어제 밤은 꿈이었나 싶기도 했어요. 다시 보니 정말 순진해 보였어요. 그날 오후 우진이가 정말 거실에 큰 레고 상자를 꺼냈어요. 바닥에 앉아 집중해서 조립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옆에 앉았어요. 우진이가 레고를 조립하는 모습이 대단했어요. 정말 빠르더라고요. 마치 설계도를 외운 것처럼 우진이는 어렸을 때부터 레고를 많이 했나 봐요. 맞아.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사주셨어. 그런데 잠시 후 우진이 손이 멈췄어요. 뭔가 고민하더니 갑자기 블록을 다시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분해해?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우진이가 다시 조립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설계도도 안 보고 자기 방식대로 했어요. 완성된 걸 보니 원래 설계도보다 훨씬 정교하고 예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해?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
우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게 단순한 취미 이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녁 무렵 우진이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누나, 오늘 밤은 거실에서 자자. 거실... 담요로 텐트 치고 캠핑하는 것처럼 재밌어. 조금 놀랐지만 우진이가 너무 신나해서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아버지도 괜찮다고 하셔서 승낙했어요. 그런데 우진이가 담요 텐트를 치는 실력이 정말 놀라웠어요. 건축 도면을 그리는 것처럼 정교했어요. 돗자리와 등나무 의자로 정말 멋진 텐트를 만들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상상보다 넓고 편안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 어렸을 때 자주 했어.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만들고 안에 숨었지. 우진이 목소리에 약간의 슬픔이 스쳤어요. 어렸을 때 외로웠나 봐요. 텐트 안에 누우니 천장이 바로 보였어요. 우진이가 옆에 누워 계속 말했어요. 별 보여? 천장에 별은 없지만 우진이가 너무 즐거워 보여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기 있는 게 북극성이야. 길 잃으면 그 별 따라가면 집에 갈 수 있어. 우진이는 별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책으로 조금 알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우진이가 먼저 잠들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피곤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 2시쯤 우진이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처음엔 코 고는 소리인가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파동 방정식은 델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타 2200 제곱. 믿을 수 없었어요. 우진이가 수학 공식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복잡한 공식이었어요. 해저 밀도 차이는 온도와 황 농도에 의해 결정되며 이번엔 해양학 전문 주제였어요. 도서관에서 일해서 다양한 책을 접했지만 우진이 설명은 정말 고급이었어요. 우진아,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하지만 우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숨소리는 규칙적이었어요. 관찰자 효과, 양자역학 용어였어요. 이번엔 물리학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그렇게 순진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어려운 말을 할 수 있지? 깨워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깨우면 어제 밤처럼 변하면 어쩌지? 생체 신호 패턴 분석까지 의학 용어가 나왔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조용히 일어나 우진이를 관찰했어요. 표정은 아주 평온했어요. 아무 일 없는 듯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입에서는 전문 용어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균형 연구에서의 압력 보상 계수, DNA 서열 분석 과정의 오류, 경제학의 균형점 이론까지 다양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알 수 있지? 과학, 의학, 경제... 그때 확신했어요. 우진이는 바보가 아니에요. 깊은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야 우진이 중얼거림이 멈췄어요. 그제야 조금 안도했어요. 아침에 우진이가 깨어났을 때 어제 밤 일을 물어볼지 망설였어요. 누나 잘 잤어? 우진이가 여전히 밝게 웃었어요. 어제 밤의 전문적인 말들이 정말 같은 사람에게서 나온 건지 의심됐어요. 우진아, 너 잘 잤어? 응, 아주 잘 잤어. 꿈도 안 꿨어. 우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텐트를 정리하다 우진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누나, 나 잠꼬대했어. 깜짝 놀랐어요. 우진이도 알고 있었나? 조금... 그럼 시끄러웠겠다. 미안해. 우진이 사과가 정말 순진했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한 말 기억해. 아니, 전혀 기억 안 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많이 걱정하셨어. 그 말을 듣고 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무의식적인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그날 오후에도 우진이가 레고하자고 했어요. 어제 밤을 떠올리며 우진이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레고할 때 우진이는 정말 어린애 같았어요. 하지만 가끔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만 어제 밤과 똑같은 얼굴이 됐어요. 우진아, 너 공부 많이 했구나. 아니, 공부 못해? 책 읽기도 어려워. 우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 어제 밤에 그렇게 유창하게 말한 사람이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이 남자는 분명 숨겨진 면이 있어요. 낮에는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척을 할까? 이유가 뭐지? 그날 밤도 우진이와 텐트에서 잤어요. 일부러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우진이가 또 그런 말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역시 새벽이 되자 우진이 입에서 전문 지식이 쏟아졌어요.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천체 물리학의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이번엔 더 구체적이고 정확했어요. 이건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우진이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스쳤어요. 우진이에게 이중인격이 있는 건가? 낮에 순진한 우진이와 밤에 천재 우진이? 아니면 일부러 바보인 척하는 건가? 그렇다면 왜? 모든 의문들을 안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확실해졌어요. 제가 아는 장우진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 후 며칠 동안 우진이의 잠꼬대는 더 심해졌어요. 어려운 말뿐 아니라 절박한 말도 나왔어요. 물 무서워. 물. 새벽 3시쯤 우진이가 갑자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목소리에 약간의 공포가 느껴졌어요. 깜짝 놀라 우진이를 봤어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졌어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진이 손이 뻗어나왔어요. 뭔가를 막으려는 듯 했어요. 가볍게 어깨를 흔들었어요. 꿈이야. 우진아? 교수님, 실험이 잘못됐어요? 멈춰야 해요. 갑자기 우진이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눈은 감겨 있었지만 표정이 절망적이었어요. 정말 끔찍한 악몽을 꾼 것 같았어요. 우진아? 조금 더 세게 흔들어 깨웠어요. 그제야 우진이 눈을 떴어요. 하지만 잠시 초점이 없었어요. 지은아, 누나 꿈 꿨어. 괜찮아. 우진이가 주위를 둘러보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너무 무서웠어. 뭐 꿈 꿨어? 물었어요. 기억 안 나? 그냥 물이 무서웠어. 우진이 손에 식은땀이 났어요. 정말 끔찍한 꿈을 꾼 것 같았어요. 괜찮아. 이제 깼어. 위로하려 했어요. 하지만 교수님과 실험이라는 말이 신경 쓰였어요.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어요. 다음날 아침 우진이는 여전히 밝았어요. 밤 일을 물어보니 물론 기억 못했어요. 며칠 후 아침 식사에 장 회장님 부인이 나타났어요. 이사 온 후 처음 뵙는 거였어요. 키 크고 엄격해 보이는 중년 여성분이셨어요. 다도 예절이 깔끔하고 예의 바르셨어요.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대답 대신 우진이를 보셨어요. 우진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지은아, 동생은 어때? 네, 좋아요. 어머니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잠시 이야기 좀 할까? 거실로 따라갔어요. 마주 앉으니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우진이가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가끔 악몽을 꾼다고 들었어. 그럴 때 어떻게 해? 잠시 망설였어요. 잠꼬대까지 말해야 할까?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어요. 깨워서 위로해요. 괜찮아. 앞으로는 그냥 내버려둬. 네. 어머니 말이 이상했어요. 악몽 꾸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라니? 우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깨우면 더 고생해? 하지만 너무 걱정 마. 곧 나아질 거야. 어머니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더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우진이의 누나가 집에 왔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예의 바르고 차분한 여성분이셨어요. 우진이와 달리 침착하고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은지예요. 우진이 누나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에요. 은지가 저를 힐끔 보시더니 우진이에게 다가갔어요. 우진아, 요즘 어때? 괜찮아. 누나? 지은아? 누나랑 재밌게 지내? 잘 자. 은지가 우진이를 이상한 눈빛으로 봤어요.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 했어요. 가끔 꿈 꿔. 꿈이 뭐야? 기억 안 나? 은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지은아,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같이 정원으로 나갔어요. 가을 바람이 차가웠어요. 우진이가 화내는 일 없지? 아니요. 정말 착해요. 다행이네. 우진이는 사실 꽤 특별한 애야. 은지 말에 뭔가 숨겨진 뜻이 있는 것 같았어요. 특별하다니요? 그냥 순수하다는 뜻이야? 세상 물정을 잘 몰라. 하지만 은지 표정이 조금 불안해 보였어요. 뭔가를 숨기는 듯 했어요. 우진이가 밤에 이상한 말 한 적 없어. 이상한 말. 잠꼬대처럼. 잠시 망설였어요. 우진이 가족 모두가 이걸 묻는 게 이상했어요. 가끔 중얼거려요. 무슨 말 들었어? 은지 목소리가 긴장됐어요. 잘 안 들렸어요. 거짓말했어요. 뭔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잘했어. 앞으로 무시해. 그냥 헛소리야. 은지 표정이 안도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의심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 그날 밤부터 우진이를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며칠 후 또 단서가 나왔어요. 우진이가 악몽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의사 선생님, 데이터가 이상해요.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요.
실험 대상이 반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연구실로 돌아가야 돼요? 명확히 해야 해요?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어요. 실험, 데이터, 연구실, 우진이가 과거의 연구자였다는 힌트였어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우진이는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우진이가 정원에서 놀 때 그의 방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방이 정말 깔끔했어요. 레고, 그림책, 색연필이 있었어요. 그런데 맨 아래 서랍에 이상한 게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 앨범이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첫 장을 넘기니 어린 우진이 사진이 나왔어요. 정말 귀여웠어요. 다음 몇 장은 학생 시절 우진이었어요. 교복 입고 친구들과 찍은 사진. 그런데 우진이 표정이 지금과 완전히 달랐어요. 눈빛이 날카롭고 지적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페이지 넘기다 대학 시절 사진이 나왔어요. 실험 가운 입고 현미경 보는 우진이 진지한 연구자처럼 보였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찾던 답이 있었어요. 해양연구소 간판 앞에서 단체 사진. 흰 가운 입은 연구원들 사이에 우진이가 있었어요. 뒷면에 2019년 해양생태연구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몇 년 전까지 우진이는 연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사진 속 우진이 표정이 불안해 보였어요. 다른 연구원들은 웃고 있는데 우진이만 심각했어요.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었나 봐요. 지은아? 갑자기 우진이 목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 앨범을 서둘러 넣었어요. 여기 있었어? 우진이가 들어왔어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어요. 흥.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고마워. 나도 도와줄게. 우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확실했어요. 이 사람은 과거 해양연구원이었어요.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날 밤 우진이가 또 악몽을 꿨어요. 바닷물이 검게 변해요. 모든 게 죽어가요. 제발 실험 멈춰요. 더 이상 안 돼요? 장 교수님,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어요? 이번엔 더 절박하고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제 그림이 그려졌어요. 우진이가 왜 물을 무서워하고 왜 연구와 실험 악몽을 꾸는지 과거에 심각한 사고가 있었고 그게 현재 상태로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모든 걸 숨기려 해요. 왜 진실이 드러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 점점 더 깊은 비밀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제가 아는 장우진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우진이는 뛰어난 연구원이었고 과거 트라우마를 피해 다른 사람인 척하고 있어요. 아니면 정말 사고로 기억을 잃은 걸까? 어쨌든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진짜 그를 결혼한 지 2주쯤 됐을 때 우진이와 같이 아버지 댁에 인사드리러 갔어요. 지은아, 괜찮아. 장인어른 만나는 거 걱정돼. 우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마음이 정말 맑았어요. 괜찮아. 아빠도 너 보고 싶어 하실 거야. 다행이다. 나 걱정돼. 우진이가 어린애처럼 두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29살 남자가 장인어른 만난다고 이렇게 긴장하다니. 하지만 귀여웠어요. 아버지 집 근처 골목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30대쯤 된 여자가 보도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초췌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애원했어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우진이가 걸음을 멈췄어요. 저 사람 왜 그래? 몰라. 그냥 가자. 우진이 손을 잡아 끌었어요. 길거리 거지들은 대부분 사연이 있지만 끼어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진이가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괜찮아, 괜찮아. 빨리 가자. 그런데 우진이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더니 갑자기 돌아갔어요. 우진이가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저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일이야? 우진이가 쪼그려 앉아 여자에게 물었어요.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애가 많이 아파요. 여자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애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어디가 아파? 심장이 안 좋대요. 수술해야 한다는데 돈이 없어요. 여자가 울었어요. 우진이 표정이 바로 어두워졌어요. 얼마 필요해? 300만 원만 도와주세요. 그 순간 우진이가 지갑을 꺼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잠깐. 우진이 손을 막았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아이 상태를 자세히 보니 숨쉬기가 너무 규칙적이었어요. 정말 아프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왜 애가 아프대. 우진아, 아이 좀 봐도 돼. 여자에게 말하자 표정이 경계심으로 변했어요. 왜 안 믿어요? 아니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자세히 보니 명확해졌어요. 아이가 자고 있었어요.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잠든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애가 왜 아파요? 여자가 소리쳤어요.
그런데 아이가 깨어났어요. 엄마를 보며 완전히 건강해 보였어요. 우진이가 여자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봤어요. 얘가 괜찮아 보이는데 그냥 잠깐 잔 것 같아? 정말 아파요. 여자가 필사적으로 변명했어요. 하지만 이미 들통났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애가 멀쩡하잖아요. 단호하게 말하자 여자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요? 감히. 우진아, 손을 잡고 자리를 떴어요. 뒤에서 여자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무시했어요. 조금 가다 우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정말 거짓말이었어?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어요. 응, 사기였어? 애가 아픈 척한 거야. 우진이 어깨가 축 처졌어요. 늘 믿었던 게 깨진 듯 더 괴로워 보였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도 있구나. 왜 거짓말을 할까? 정말 아픈 애들도 있을 텐데. 우진이가 이해할 수 없어라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진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진이는 정말 무고해요. 과거가 어떻든 지금 우진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사람이에요.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너무 위험할 것 같았어요. 우진아,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해줘. 왜 나쁜 사람이 속일 수 있어. 우진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정말 이해 못하는 것 같았어요. 왜 속여? 돈 때문에? 착한 사람 이용해서 돈 뺏으려고? 그런 사람도 있어. 우진이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충격받은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집에 도착해 인사드렸어요. 아버지가 우진이를 따뜻하게 맞이하셨어요. 우진아, 우리 지은이 잘 부탁해. 장인어른, 지은이 잘 지킬게요. 우진이가 밝게 대답했어요. 금방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녁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진이가 말했어요. 돈에 대해 많이 배웠어.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은 누나가 나를 지켜준다는 거. 우진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마음이 정말 단순하고 깨끗했어요. 그날 밤 많이 생각했어요. 우진이 과거가 어떻든 지금 우진이가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뛰어난 연구원이었거나 사고로 이렇게 됐거나 중요한 건 지금 우진이에요.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을 세상의 나쁜 아이들에게서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세상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우진이 아내가 된 이유는 아버지 빚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가 생겼어요. 이 사람에게 정말 관심이 생겼어요. 우진이는 매일 밤 악몽을 꾸지만 낮에는 밝고 명랑해요. 우진이를 보니 저도 점점 변했어요. 처음엔 의무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우진이를 진심으로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진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천천히, 지금은 우진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날 밤 우진이가 또 악몽 속에서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진이를 지키고 싶은 강한 욕망이 생겼어요. 이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어요. 결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예요. 평범한 오후였어요. 우진이가 거실에서 레고를 하고 있고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장 회장님이 일찍 오셨나 했는데 다른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저 장혜린이에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어요. 앱치마를 풀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 앞에 키 크고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어요. 29살쯤 아주 세련돼 보였어요. 명품 옷에 완벽한 메이크업.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저 지은이에요. 우진이 아내구나. 혜린이란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눈빛에 잡담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예의 바르게 거실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우진이가 혜린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혜린 누나, 우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과 완전히 달랐어요. 무서운 걸 본 아이처럼. 오랜만이야. 우진아? 혜린이가 차가운 미소로 다가왔어요. 우진이가 뒤로 물러서며 레고 블록을 떨어뜨렸어요. 왜 여기 왔어? 인사하러 왔지? 새 신부한테. 혜린이가 저를 봤어요. 눈빛에 도전적인 기색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두 분 사이는요? 우진이 반응을 보니 단순한 지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어떤 사이? 혜린이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어요. 우진이 옛 여자친구?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 여자친구. 깜짝 놀랐어요. 우진이에게 옛 여자친구가 있었다니 들어본 적 없었어요. 옛 여자친구요. 맞아. 2년 전까지. 혜린이가 소파에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마치 자기 집처럼. 우진이는 구석에 서서 혜린을 무서워했어요. 무서운 걸 보는 아이처럼. 그런 우진이로선 약혼이 파탄날 뻔했겠네. 그렇게 됐다니요? 점점 궁금해졌어요.
혜린이가 이렇게 됐다고 할 때 현재 우진이 상태를 가리키는 것 같았어요. 몰라서 물었어요. 혜린이가 놀란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시어머니나 장인어른이 아무 말 안 하셨나 보네. 무슨 뜻이에요? 왜 우진이가 이렇게 됐어요? 그때 우진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하지마. 그렇게 말하지 마. 우진이 목소리에 공포가 가득했어요.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어요. 우진아, 진실을 숨길 필요 있어. 혜린이가 우진이를 보며 말했어요. 눈빛이 이상하게 잔인했어요. 지은이가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 자기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무슨 뜻이에요? 점점 불안해졌어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부 그 사고 때문이야. 혜린이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사고, 혜린아, 그만해.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어머니, 혜린이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왜 오셨어요? 새 며느리 인사하러. 이미 했는데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분명 혜린이를 쫓아내려 하셨어요. 알겠어요. 갈게요. 혜린이가 가방을 들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다가와 명함을 주셨어요. 지은아,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해. 혜린이가 속삭였어요. 우진이 진짜 과거가 궁금하면 그러고 돌아서 나갔어요. 안녕 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혜린이가 나간 후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우진이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고 시어머니 표정은 엄숙했어요. 우진아, 괜찮아? 시어머니가 우진이에게 다가가셨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무서워. 혜린이 무서워. 우진이가 어린애처럼 시어머니에게 매달렸어요. 정말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갔어. 시어머니가 우진이를 달래는 걸 보니 의심이 더 커졌어요. 혜린이가 대체 누구길래 우진이가 이렇게 무서워할까? 어머니, 혜린 씨는 누구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옛 지인일 뿐이야. 시어머니가 애매하게 대답하셨어요. 더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은 게 느껴졌어요. 채소 장사하는 여자라고 하셨어요. 그 일은 신경 쓰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하지만 무시할 수 없었어요. 사고였다고 하던데 사고가 뭐예요? 그때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알 필요 없어. 하지만 난 우진이 아내예요. 아내니까 모든 걸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더 묻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화가 났어요. 모두가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우진이 과거 왜 이렇게 됐는지. 그날 밤 우진이는 제대로 저녁을 먹지 못했어요.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봤어요. 우진아, 괜찮아? 혜린이가 또 올까봐 무서워. 왜 무서워해? 우진이가 잠시 망설이다 작게 말했어요. 혜린이가 무서운 사람이야. 왜 기억 안 나? 그냥 무서워. 우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모르는 것 같았지만 본능적으로 혜린을 무서워했어요. 그날 밤 우진이 악몽이 평소보다 심했어요. 혜린아,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실험 멈춰. 위험해. 왜 내 말 안 들어? 우진이 목소리에 절박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몸을 뒤척이며 더 생생했어요. 깨우려다 멈췄어요. 더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혜린이가 모든 걸 망쳤어? 내가 막으려 했는데 바다가 검게 변하고 모든 생물이 죽어가고 있어. 우진이 말을 들으며 전체 그림이 그려졌어요. 분명 해양 연구 관련 사고가 있었고 혜린이가 연루돼 있었어요. 우진이가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그게 현재 상태의 원인인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우진이는 여전히 밝았어요. 하지만 가끔 현관 쪽을 불안하게 힐끔거렸어요. 혜린이가 준 명함을 봤어요. 장혜린, 그리고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오시안 비오테크라는 해양 생명공학 회사였어요. 우진이 과거와 연결되는 단서였어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요. 우진이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돕기 위해 과거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여자 혜린이 왜 우진이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진짜 의도가 뭐인지.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스스로 다짐했어요. 진실을 알아낼 거야. 우진이를 지키면서라도. 하지만 그때는 진실이 상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할 줄 몰랐어요. 혜린이가 방문한 지 약 일주일쯤 지났어요.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속이 메스껍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조차 견디기 힘들었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가 했어요. 우진이 과거에 대한 호기심과 혜린이의 등장으로 불안했으니까요. 하지만 증상이 며칠 계속되자 다른 가능성을 의심하게 됐어요. 우진아, 나 잠깐 다녀올게. 어디가? 우진이가 레고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잠깐만. 병원에 봐봐. 같이 갈까? 우진이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정말 맑은 마음이었어요. 괜찮아? 금방 올게. 우진이를 안심시키고 혼자 병원에 갔어요. 산부인과 앞에 서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스쳤어요. 정말 임신이면 어떡하지? 우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축하드려요. 임신 4주예요. 의사 선생님 말이 제 귀에 천둥처럼 울렸어요. 정말 임신했어요. 태아도 건강해요. 주의사항만 잘 지키세요. 의사 선생님이 주의사항을 설명하셨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임신이라는 단어만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합적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우진이와 관계를 가진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집에 도착하니 우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어? 아프지? 괜찮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우진이 반응을 예측할 수 없었어요. 정말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우진이가 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우진이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우진아, 앉아봐. 할 말 있어. 거실 소파에 우진이를 앉히고 천천히 말했어요. 나 임신했어. 우진이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러더니 잠시 침묵했어요. 반응을 기다리며 초조했어요. 정말... 우진이가 갑자기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깊이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몇 주야? 4주. 입덧이 심하네. 우진이 질문이 예상 외로 구체적이었어요. 평소라면 입덧이 뭐야? 라고 물었을 텐데 나 조금만 그래? 그럼 찬 음식 피하고 엽산 꼭 챙겨 먹어. 깜짝 놀랐어요. 우진이가 어떻게 이런 걸 알아? 어디서 들었나 보지. 우진이가 극적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전문가 같은 조언이 단순히 어디서 들은 걸로 설명되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카페인 줄이고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우진이가 임신 주의사항을 줄줄이 읊었어요. 의학 서적을 읽는 기분이었어요. 우진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몰라. 그냥 알아. 우진이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자기가 왜 아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장 회장님께 소식을 전했어요. 회장님은 아주 기뻐하셨어요. 잘 됐구나. 우진이가 아빠가 되네. 우진이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어요. 아직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이었어요. 아빠가 된다? 맞아. 아기가 태어나면 우진이가 아빠야? 내가 아기 아빠야? 우진이가 제 배를 만지며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어린아이 같았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우진이 모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입덧으로 고생할 때였어요. 지은아, 괜찮아? 우진이가 다가와 제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그런데 그 동작이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조금 어지러워. 물 많이 마셔. 탈수되면 더 위험해. 또 전문가 같은 조언이었어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차분했어요. 우진아, 너? 응, 의학 공부한 적 있어. 우진이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당황해 보였어요. 없어? 공부 못해? 그런데 방금 말한 거 들은 것 같아? 다시 어린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확신했어요. 우진이에게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그날 밤부터 우진이 잠버릇이 규칙적으로 변했어요. 초기 태아기에는 신경관 형성이 중요해. 엽산을 더 섭취해야 하. 태아 심박수는 분당 150회 정도가 정상 15주 이후에 양수검사가 더 안전해. 모두 산부인과 의사 수준의 지식이었어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우진이는 과거의 의사였거나 적어도 의학 지식이 있었어요. 며칠 후 재검진 날이었어요. 우진이가 같이 가자고 했어요. 나 혼자 갈 수 있어. 안 돼. 같이 가야 해? 우진이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평소 순진한 우진이와 완전히 달랐어요. 병원에서 초음파를 볼 때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설명하셨어요. 태아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심박수 정상. 그런데 우진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선생님, 저기 보이시죠? 신경관이 제대로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놀란 눈으로 우진이를 보셨어요. 의학 전공하셨어요. 우진이가 당황했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완전히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신경관 형성은 정말 중요한 단계예요. 의사 선생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병원 나오는 길에 물어봤어요. 의학 공부한 적 정말 없어? 없어. 정말. 우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 몰라. 그냥 떠올라? 우진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우진이를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잠들기 전에는 여전히 순진했어요. 하지만 잠든 후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태아 발달 단계에서 8주째 주요 장기가 형성돼 임신성 고혈압 위험 요인,
조기 진통 징후 놓치지 마. 이번엔 상과 지식이었어요. 정말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진이가 임신에 관심을 보이고 전문 조언을 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아이의 존재가 우진이 안에 잠든 기억을 깨우고 있어요. 과거의 지식과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진이가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지은아, 내가 이상한 말 한 적 있어. 무슨 말? 어려운 말. 내가 이해 못할 말. 우진이가 진지한 얼굴로 물었어요. 자기도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그게 뭐야?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 전문적인 말이야. 우진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 아주 복잡해. 우진이가 잠시 침묵했어요. 깊이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내가 기억 못하는 게 있나? 그럴 수 있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무서워. 왜 내가 모르는 걸 말할까봐? 우진이 목소리에 불안이 가득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우진이는 자신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과거를 기억하는 걸 무서워해요.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우진아,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우진이가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알았어요. 우진이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몰랐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지은아, 요즘 우진이 어때? 여전해. 거짓말했어요. 우진이 변화를 말씀드리면 또 숨기려 하실 것 같았어요. 특별히 이상한 건 없어요.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셨지만 더 묻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우진이가 또 다른 꿈을 꿨어요. 우리 아이가 위험해. 연구실에서 노출된 화학물질이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혜리나, 그 실험은 정말 위험해. 임신 중에 하면 안 돼. 이번엔 임신과 실험이 직접 연결됐어요. 또 혜린이 이름이 나왔어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우진이와 혜린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게 현재 상황과 관련 있어요. 아이의 존재가 우진이 기억을 깨우고 그 기억 속에 상처와 과거 진실이 숨어 있어요. 결심했어요. 어떤 진실이 기다리든 우진이와 우리 아이를 지킬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일이 상상보다 훨씬 힘들 줄 몰랐어요. 제가 임신 6주가 된 날이었어요. 집에서 산모 음악을 들으며 쉬고 있었어요. 우진이가 옆에서 아기용품 카탈로그를 재미있게 보고 있었어요. 지은아, 아기 옷 진짜 작네. 이렇게 작은 걸 사람들이 만들 수 있어. 우진이가 카탈로그를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순진해 보였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지은아,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요? 어머니, 우진이랑 같이 있어요. 네? 시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급박함이 느껴졌어요. 지금 바로 바다로 와. 북쪽 절벽 근처로. 왜요? 우진이 아빠가 거기서 쓰러지셨어. 빨리 와. 깜짝 놀랐어요. 장 회장님이 쓰러지셨다고?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우진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우진이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바, 빨리 가자. 서둘러 차를 타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길 내내 우진이가 불안해했어요. 아빠가 왜 그 바다에 가셨어? 몰라. 빨리 가자. 운전하면서 궁금했어요. 장 회장님이 그런 곳에 갈 이유가 없는데 바다에 도착하니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파도가 평소보다 거세게 쳤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를 찾으며 불렀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아빠, 우진이가 바다를 따라 달리며 장 회장님을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하네. 분명 여기로 오라고 하셨는데 그때 절벽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올려다보니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장혜린이었어요. 혜린이 당황했어요. 혜린이가 왜 여기 있어? 올라와. 빨리. 혜린이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우진이와 같이 절벽길을 올라갔어요. 꼭대기에 도착하니 혜린이가 혼자 서 있었어요. 장 회장님도 시어머니도 안 보였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그런 사람 없어. 혜린이가 차갑게 웃었어요. 그 순간 속은 거라는 걸 알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 목소리 흉내 내는 건 어렵지 않아. 혜린이가 웃으며 목소리를 바꿔 보여줬어요. 지은아, 지금 바로 바다로 와. 맞아요. 우진이 그 멍청한 애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이제 임신까지 했네. 혜린이 눈빛이 위험해졌어요. 우진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떨며 혜린을 봤어요. 무슨 일이야? 혜린아, 우진아, 네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 뭐가... 3년 전 해양연구소에서 일어난 일. 혜린이가 우진이에게 다가갔어요. 우진이가 더 뒤로 물러섰어요. 몰라. 그럼 기억나게 해줄게.
혜린이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사라지면 우진이가 모든 걸 기억할 거야. 혜린이가 저를 절벽 끝으로 밀었어요. 아래로 거센 바다가 보였어요. 멈춰. 우진이가 소리쳤지만 혜린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우진아, 너는 나를 선택했어야 했어. 지금 뭐라는 거야?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바람이 너무 세었어요. 3년 전 우리는 같이 획기적인 실험을 했어. 그런데 네가 위험하다며 멈추라고 했지. 혜린이가 과거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실험은 혁신적이었는데 네가 망쳤어. 그 사고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지? 무슨 사고요? 우진이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기억 안 나? 연구실 폭발로 머리를 부딪혔잖아. 그 순간 우진이 표정이 변했어요. 기억이 떠오른 듯 했어요. 맞아. 이제 기억났어. 혜린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네가 너무 바보가 돼서 내가 모든 책임을 졌어. 실험 실패까지. 그래서 복수하려고 말하려 했어요. 발밑 절벽이 너무 위험했어요. 복수라기보단 변명 같았어요. 혜린이가 더 세게 밀었어요. 균형을 잃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바다로 떨어지는 순간 절망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헤엄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저를 감쌌어요. 파도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도와줘. 소리쳤지만 파도 소리에 묻힐 것 같았어요. 그때 절벽 위에서 우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우진이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눈빛이 날카롭고 차분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혜린아, 너 정말 미쳤어. 우진이 목소리가 차분하고 진지했어요. 평소 어린 말투가 아니었어요. 우진아, 드디어 깼네. 기억났어. 네가 하려던 위험한 실험. 우진이가 혜린을 노려왔어요. 그러더니 재빨리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뭐 해? 지은이 구하러 가? 바다야? 물 무서워하잖아. 그래도 가야 돼. 우진이가 망설임 없이 절벽에서 뛰어내렸어요. 바다에 떨어진 우진이가 저에게 헤엄쳐 왔어요. 수영 실력이 프로급이었어요. 파도를 정확히 읽었어요. 해류 방향을 계산하고 최적 경로를 선택했어요. 우진아, 괜찮아. 곧 도착해. 우진이가 제게 와서 안정적인 자세로 잡아줬어요. 천천히 내 말 따라해. 우진이 지시가 정확하고 명확했어요. 평소 순진한 모습이 사라졌어요. 파도 올 때 숨 참고 가라앉을 때 내쉬어. 네, 지시에 따랐어요. 신기하게 숨쉬기가 훨씬 쉬웠어요. 우진이가 파도와 해류를 완벽히 계산하며 저를 해변으로 데려갔어요. 해양학자 같았어요. 해변에 도착하니 기진맥진했어요. 우진이가 저를 모래 위에 눕히고 인공호흡을 시도했어요. 지은아, 괜찮아. 응, 괜찮아. 대답하려 애썼어요. 우진이를 봤어요. 눈빛이 완전히 변했어요. 더 이상 어린아이 눈이 아니었어요. 성숙하고 지적인 남자의 눈이었어요. 우진아, 기억 다 돌아왔어. 응, 다 기억났어. 우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평소와 달리 안정감을 줬어요. 그때 절벽 위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경찰이 혜린을 체포하는 게 보였어요. 혜린이가 끝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괜찮아요? 경찰 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네, 괜찮아요. 우진이가 대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아주 차분했어요. 병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갈게요. 구급차가 와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우진이가 내내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기 괜찮아. 아기 무사할까? 우진이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다행히 병원 검사 결과 아기는 건강했어요. 저도 큰 부상은 없었어요. 안도했어요. 임신 중이라 더 위험할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안심시키며 말씀하셨어요. 우진이가 병실에서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우진아, 정말 기억 다 돌아왔어? 해양 생물학자였던 때부터 혜린이와 있었던 일까지 지금까지는 사고 후유증으로 해리성 기억 상실이었어. 우진이가 전문 용어로 설명했어요. 완전히 달라 보이네. 혜린이한테 무슨 일 있었어? 강제로 위험한 실험을 하려 했어. 해양 생태계의 파괴적인 실험이었지. 우진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막으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났어. 연구실 폭발로 머리를 부딪혔고 그게 기억상실 원인이야. 맞아. 가족이 진실을 숨긴 건 다시 상처받을까 봐였어. 이제 알겠어. 우진이가 왜 물을 무서워하고 왜 연구와 실험 악몽을 꾸는지. 하지만 오늘 네가 구한 덕에 모든 게 돌아왔어. 내 덕분이야. 극한 상황에서 보호 본능이 깨어난 것 같아. 너와 우리 아이를 지키려는 절박함이 모든 걸 되돌렸어. 우진이가 제 배를 살짝 만졌어요.
이제 어떻게? 혜린이는 처벌받고 우리는 새로 시작해. 새 출발? 진짜 부부처럼. 우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어요. 우진아, 이제부터 나를 지은이라고 불러도 돼? 이제 진짜 남편이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게 우진이가 변한 게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예전 순진함도 그리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항상 내 안에 있으니까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거야. 우진이가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 과거의 순진함과 현재의 성숙함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창밖바다가 이제 평화로워 보였어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다음날 아침 주치의가 우진이를 자세히 검사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모든 인지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며 감탄하셨어요. 해리성 장애가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강한 정신적 충격이 치료 효과를 낸 것 같아요. 우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길이 정말 안심이 됐어요. 선생님, 재발 가능성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재로선 매우 낮아요. 실제로 정신 상태가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에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안도했어요. 그날 오후 장 회장님과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셨어요. 두 분 표정이 복잡했어요. 우진아, 정말 다 기억났니? 장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아바. 다 기억났어요. 우진이 대답에 회장님 눈에 눈물이 고이셨어요. 미안하다.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아니에요. 아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가족이 지켜주신 덕분이에요. 우진이가 회장님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 제게 다가오셨어요. 지은아? 네, 정말 감사해요. 처음으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진심이었어요. 눈물이 고이셨어요. 우진이를 지켜주고 우리 손자를 안전하게 지켜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야. 네가 아니었다면 우진이는 영원히 그렇게 살았을 거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으셨어요. 이제 진짜 우리 며느리구나.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여진 기분이었어요. 퇴원한 지 이틀 후,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무겁고 답답하지 않았어요. 우진이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물건들을 치우고 오래된 연구 자료를 꺼냈어요. 지은아, 이거 봐. 우진이가 오래된 논문 뭉치를 보여줬어요. 해양 서식지 보전에 대한 제 글인데 정말 대단한 연구였어. 다시 이런 일 하고 싶어? 당연하지. 우진이가 가족을 보며 웃었어요. 그 미소에 과거의 아픔보다 미래의 희망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혜린이 재판 소식을 들었어요. 상해 및 협박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나쁜 일은 다 끝났어. 우진이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정말 끝난 거야. 응, 이제 우리만 생각하면 돼. 그날 밤 우진이가 제 배에 귀를 대고 속삭였어요. 아가야, 아빠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 함께했던 밤에 우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그때 우진이는 깊은 곳에서 언젠가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우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처음엔 의무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달라. 나도 그래. 정말 사랑해. 처음으로 서로에게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줄 몰랐어요. 지은아, 응, 고마워. 나 포기하지 않아줘서. 내가 더 고마워. 네가 진짜 우진이를 만나게 해줘서. 우리는 조용히 안았어요. 창밖바다가 평화롭게 반짝였어요. 며칠 후 아버지가 집에 오셨어요. 빚이 모두 갚여서 훨씬 밝아 보이셨어요. 지은아,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아빠 때문에 너무 고생시켰지? 아니에요. 사실 아빠는 제게 가장 큰 선물이셨어요. 진심이었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우진이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 그날 밤 우진이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지은아, 우리 제대로 신혼여행 갈까? 신혼여행? 아기 아직 안전한 기간이니까 가까운 데로? 제주도 어때? 요아,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바다는 괜찮아. 이제 안 무서워. 사실 바다가 그리워. 우진이 눈빛이 맑았어요. 바다는 내 삶의 일부니까 피할 이유가 없어. 일주일 후 우리는 진짜 신혼부부처럼 제주도로 떠났어요. 해변을 걷다 우진이가 말했어요. 지은아, 앞으로 서로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자. 응, 약속해?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도 진실만 말할게. 무슨 진실? 아빠, 엄마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하게 됐는지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특별한 연애 이야기 같았어요. 계약 결혼으로 시작해서 진짜 사랑으로 끝난
우진이가 제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아가야, 아빠 엄마가 이렇게 만났단다. 멋지지? 아직 움직임을 느낄 수 없었지만 분명 느껴졌어요. 지은아, 맞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바닷바람이 우리를 감쌌어요. 바다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우진이에게 해양연구소 복귀 제안이 왔어요. 하지만 바로 거절했어요. 왜? 좋은 기회인데 가족이 더 중요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집에 있고 싶어? 우진이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연구부터 시작하자. 보전 관련 논문이라도 써서 기여하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지은아, 도와줄래? 자료 정리 같은 거? 당연하지. 그게 우리 첫 공동 프로젝트야. 그렇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우진이는 집에서 연구하고 저는 산정 관리하며 우진이를 도왔어요. 어느 저녁 우진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지은아, 우리는 정말 행복하다. 나도 그렇게 느껴. 처음엔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이제 확신해. 뭐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거. 창밖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계약 결혼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곧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우진이는 과거에 갇히지 않고 저는 의무가 아닌 진심으로 이 사람을 사랑해요. 우진아, 우리 괜찮을까? 당연하지. 우리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 그 말이 정말 안심이 됐어요. 진짜 그렇게 될 거라 믿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우진이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지은아,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내가 더 고마워. 네가 진짜 행복이 뭔지 가르쳐줘서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잠들었어요. 더 이상 악몽은 없어요. 아침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우리는 함께 만들어갈 거예요. 진짜 가족으로서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알려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과 가볍게 짧은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해요. 압박 없이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신 멋진 분들이라면 이미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을 거라 믿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담장위 라디오 DJ 이명훈입니다. 언제든 놀라운 타이밍으로 다시 찾아와 주세요.